안녕하세요. 사연을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는 사연노트입니다. 오늘은 33살의 안양에 사시는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조그만 서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걸 병이 깊어지시면서 제가 이어서 하게 되었죠. 2013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반 책방을 마감하기 30분 전에 대학교 선배형에게 연락이 왔었죠. 도연아, 오늘 일 마치고 나와라. 너 요즘 서점에만 박혀 있다며. 오늘 저녁 형이랑 한잔하자. 거절할 틈도 없이 안양역 어딘가의 주소가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나는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배형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기에 오늘도 새벽까지 술 마시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죠. 형과 저는 족발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남자들끼리 하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 다 총각이었기에 술은 술술 들어갔죠. 그러다 흥에 취한 형이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5년 만에 처음 가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번쩍이는 조명 사이에서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이런 곳은 정말 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복도로 나왔을 때 앞에서 걸어오던 여자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가 손에 든 라이터였다. 1970년대 지포 라이터,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라이터 진품이네요. 네? 아, 이거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의 손에 붙들려온 한 여자. 방금 전 나와 잠깐 대화를 나눈 여성이었죠. 또 만났네요, 우리.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해요, 이수진. 어깨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저 친구들에게 다시 가볼게요. 네,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웨이터는 많은 여자분들을 소개해줬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슬픔 같은 것이 담겨있는 눈망울은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5년간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도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서점에서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벨이 울렸을 때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본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여기 서점 주인이셨어요. 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신 후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인테리어 관련 서적 코너를 찾았습니다. 나는 몇 권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녀가 고른 책은 1960년대 건축 디자인에 관한 희귀본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찾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손님 인테리어 일하세요? 예전에 했어요. 지금은 그냥 취미로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캐묻는 건 내 성격이 아니니까. 대신 책값을 계산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끔 좋은 책 들어오면 연락드리가 이런 희귀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자주 서점에 왔습니다. 처음엔 책을 보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던 것을요. 요즘 뭐 하세요? 인테리어는 다시 안 하세요? 남편이 반대해요. 애 낳고 하라고요. 근데 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할 준비가 되면 이미 시기가 지나 있고요. 그녀는 그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로받은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했던 내가 요즘은 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올까? 이런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고 왔다. 여기서 그림 그려도 될까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물론이죠. 저도 조용한 곳에서 작업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서점 구석 창가 자리를 작업 공간으로 삼았다. 나는 책을 정리하고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말없는 시간이 쌓여갔고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며칠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기에 괜히 서가를 정리하다가도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남편이 출장 갔다 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내려줬다. 우리는 서점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전 좋은 아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거든요. 남편은 완벽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의견에 존중 없이 따르길 원해요. 아이도 그렇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위로가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든 결혼이든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그녀는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빗소리에 취한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저 비 그칠 때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네, 천천히 계세요. 나는 서점 유리창에 브라인드를 치고 최소한의 조명만을 남겨놓고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빗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와인 한 잔 할래요? 저는 와인을 안 마셔봐서 몰라요. 그럼 한 잔 해봐요. 그녀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와인잔도 아닌 맥주잔에 와인을 담아 한 잔씩 기울였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와인을 2병째 마시고 주황색 조명 아래 쪼그려 앉아있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을 건넸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듯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가까운 거리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그 슬픈 눈빛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었습니다. 오크통에서 오랜 숙성을 거쳐 장미향을 내는 그 와인 향이 우리 둘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추워요. 저는 살포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동안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녀는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가벼운 입맞춤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입을 맞추었고 그 공간은 차가웠지만 우리 둘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 하얀 얼굴, 빨간 입술, 갸녀린 어깨,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만큼이나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마음이 따뜻해요.
도현 씨와 대화하는 게 요즘 제 삶의 가장 즐거움이에요. 저도 매일 아침 서점에 올 때마다 수진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였지만 그녀는 밝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어 시간이 지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난 그녀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결혼한 여자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간 서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워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저녁 늦게 다시 서점 문을 열었고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 아직 끝내지 못한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밤이 될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 연인과 헤어진 것, 아버지의 죽음, 출판사를 그만두고 서점을 운영하게 된 이유. 전 도망친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부터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 가슴이 조여왔고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결혼했고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좋아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둘만의 책갈피를 하나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책갈피요. 네, 책 속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던가. 기억하고 싶은 곳을 책갈피 해놓잖아요. 책장 속에 꽂혀 있지만 언제나 기억될 수 있게요. 우리 인연의 책 속에 책갈피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슬픈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너무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녀의 입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녀 역시 나의 입술을 원했고 그녀는 두 팔로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린 듯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책이 펼쳐져 있던 테이블에 그녀는 살며시 누웠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책들은 떨어지고 그녀와 난 사랑을 나누었죠. 무릎 정도의 높이인 테이블이었지만 가녀린 그녀는 나의 모든 걸 받아주었습니다. 도연 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우리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테이블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녀는 많이 외로웠는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더 깊게 해줘요. 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녀는 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난 내 꿀물을 그녀에게 준 후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녀 역시 저도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서점에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공간에 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쓰는 이 책이 슬픈 결말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저에게는 있었죠. 그렇게 그녀와 비밀스런 사랑을 나눈 지 6개월이 지나 가을 10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 슬픈 눈으로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더군요. 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난 계속 이 책들과 함께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에 촉촉함이 더해져 갈 때 그녀는 문을 열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간 후 매일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기로 예정된 전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래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괜찮아 보이시네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이랑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도현 씨는요? 전 여전히 여기 있죠. 책들과 함께요. 그녀는 서가를 둘러보다 한 권의 책을 샀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다. 나는 계산을 하며 첫 페이지에 메모를 남겼다. 잘 지내세요. 당신도요. 문이 닫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언제나 봄이 나를 찾아오듯 인생은 계속되고 언젠가 나도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는 오늘도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는 내게 그걸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